역경 43. 택천 쾌 건하 태상 대상전 상왈 택상 어천 쾌 군자의 시록 급하 거덕 즉기. 못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쾌의 모습이다. 그것은 못이 증발하여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고 또 비가 되어 천하를 윤택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군자는 그 상을 본받아 천하 사람들에게 은택을 골고루 베풀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 덕을 베푸는 것을 자기의 공로라고 생각하는 것을 금기로 여긴다. 노자가 말하는 공성이 불거의 맥락으로 해석한다. 대상전의 해석은 일체 소식궤적인 개념이 들어있지 않다. 괴사, 쾌, 양우왕정, 부호, 유려, 고자읍, 분리즉융, 리유유왕. 쾌께는 오양의 군자가 이름의 소인을 판결하여 잘라내버리는 도를 설파하는 꾀이다. 구호의 천자가 아래 건실한 사양의 군자들과 힘을 합세하여 상육을 내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래 사양의 군자들이 구호의 천자를 감싸고 도는 상육의 간신배를 내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한 주어의 지정 없이 오양의 정의로운 분위기가 이름의 소인배를 처단하는 사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결단의 과정에는 신중한 배려와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상계의 주효인 상육을 왕의 뜨린 공개 법정으로 끌어내어 성실하게 그 죄상을 울부짖는 심정으로 낱낱이 까발려 국민 모두에게 호소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녹록지 않다. 그 과정 자체에 위험이 따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숨어있는 많은 소인들에게 그러한 나쁜 짓은 본인들에게 위태로움이 닥친다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민중이 주도하는 여러읍에서 이 간악한 자의 죄상을 밝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다. 무력을 사용하여 상륙의 간악한 무리를 치는 것은 불리하다. 그러나 역사는 나아가야 한다. 혁명의 대세를 추진해야 한다. 상륙을 처단하라. 그를 처단하러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정의롭다. 이로울 것이다. 효사, 초구, 장우전지, 왕불승, 위구. 이 괴의 전체 분위기는 상의 소인배를 제거하기 위하여 의로운 행동을 결행하려는 군자들의 움직임이다. 여기 초구도 그 군자 중 한 사람이지만 위가 낮고 친구도 없고 응원도 없다. 단지 소장 기회의 객기만 충천하여 용맹하게 직진하려 한다. 장우 전지는 대장 초구에 나온 표현과 거의 동일하다. 바로 왕성한 기운만 믿고 맹목적으로 돌진한다는 뜻이다. 맹목적 기세만 믿고 거사를 도모하면 반드시 패배를 몰고 온다. 이렇게 맹목적인 기세로 거사를 하면 소인들의 반란이 있을 수 있고 군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위구는 유구보다 더 구체적인 표현이다. 구이, 척호, 모야유용, 모야유융, 물휼. 구이는 강강하면서도 학계의 중앙으로서 중용의 덕을 담지하고 있다. 신중한 우환의식이 있으며 방비할 줄 알고 사람들에게 호소하면서 울분을 표현하고 경계태세를 서서히 넓혀나간다. 두려워하며 외친다. 상륙 제거의 거사를 행할 때에는 야간에 돌연히 군사가 습격해 온다 할지라도 구이의 사람들이 방비태세를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걱정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척호는 괴사의 부호, 유려와 같은 맥락이고 모야, 유융, 물휼은 괴사의 고자읍, 분리즉융과 상응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9.3. 장우구, 유흉, 군자 쾌쾌, 독행우우, 야규유온, 무구. 9.3은 양요로서 정당한 자리에 앉았으나 중을 지났다.
그러니까 강한 측면만 남은 극히 과강한 인물이다. 그 강강한 기생은 광대뼈가 붉어진 외모에도 표현되고 있다. 이런 외골수 기색으로 나아가면 흉사만 기다리고 있게 된다. 그러나 구3은 악인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는 간결한 의지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 구3에게는 아이러니컬한 측면이 있다. 유일하게 상육과 정응하는 관계이며 사의 은정이 둘 사이에 배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비를 만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음양화합의 상징이다. 가장 격렬하게 상육을 처단하려는 의협심의 배경에는 상육을 유일하게 사랑하는 자로서의 감정이 배어있는 것이다. 존재의 아이러니를 극적으로 표현한 정황이다. 구3의 군자는 결연하게 홀로 간다. 홀로 감에 비를 맞는다. 사람들 눈에는 모종의 타협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비에 젖은 그 모습이 부끄럽게 보인다. 그러나 구3은 타협하지 않았다. 그 정의로운 결의가 사정을 뛰어넘었다. 구3의 순결성은 입증된다. 그는 결코 혁명의 의지를 퇴색시키지 않았다. 오해가 풀린다. 허물이 남지 않는다. 구4 둔무부, 기행차저, 겨냥, 회망, 문언, 불신. 구4는 강강한 소질을 지닌 사람이지만 의미에 있고 중용에서 벗어나 있으며 용왕 매진하는 기력을 상실했다. 칩가을 궁리만 있는 소극적인 인간이다. 궁둥에 살이 없다. 는 것은 편하게 앉아있지도 못하고 또 우물쭈물 주저하며 독자적인 과단성이 없다는 뜻이다. 동시에 앞으로 가는 것도 용맹스럽게 전진하지 못한다. 혁명의 시기에 가만히 앉아있지도 못하고 용감히 대열에 참가하지도 못한다. 결국 후회만 남기는 그런 캐릭터이다. 뒤에서 양떼를 모는 것처럼 대세를 따라가기만 하면 될 텐데 그러한 주변의 충고를 듣고도 실천에 옮기지 아니한다. 결과는 뻔하다. 구사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9.5 현육 쾌쾌 중행 무구. 9.5는 쾌쾌 정계의 주체로서 모든 덕성을 갖추고 있는 탁월한 인물이다. 그러나 유일하게 음효인 상육이 비하고 있어서 항상 위험에 노출된다. 음양의 교감이 있기 때문에 가깝게 교류하고 있다. 상육은 9.5 천자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인정으로 보자면 그를 쉽게 내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 9.5는 대의를 위하여 강건 중정의 덕을 발휘해야 하며 과감하고 의연하게 상육이라는 소인을 제거해야 한다. 음지의 상육을 도려내듯이 쾌쾌하게 상육을 제거한다. 시원하게 통변을 시킨다는 의미도 들어있고 독초를 제거한다는 의미도 들어있다. 결정적 시기에 쾌도 낱말을 휘둘러야 한다. 인정에 끌릴 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 결단을 내려도 중용의 도를 잃지 않는다. 그러기에 허물을 남기지 않는다. 상육, 무호, 종유흉. 드디어 상육의 자리까지 왔다. 쾌쾌의 종국이다. 이 효사는 당연히 도륙당하는 상육 본인의 심정을 읊은 것이다. 상육의 소인은 5 군자가 마련한 사형대로 올라온다. 상육은 큰소리로 울부짖으며 타인에게 애련을 호소한다. 그러나 이미 게임은 끝났다. 대세는 결정되었다. 그대는 있을 자리에 있을 만큼 있었다. 역은 무정하다. 사정에 좌우되지 않는다. 이 효는 바로 이렇게 무정한 판결을 내린다. 무호, 울부짖지 말아라. 너 몰락은 필연적 운명이었다. 끝내 흉이 있을 뿐이다. 44. 천풍구. 소나 건상. 대상전 상왈 천하유풍구. 후이시 명고사방. 하늘 아래 바람이 있는 모습이 국계의 모습이다. 하늘 아래라 하는 것은 만물이요 바람은 만물을 두루두루 만난다. 이것은 만남의 보편성이다. 후왕은 국계의 모습을 본받아 후왕은 이 국계의 모습을 본받아 명령을 시행하고 사방에 고하여 만민을 가르친다. 괴사, 구,
여장, 불룡, 취녀. 국계에는 맨 밑바닥에 여자가 등장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다. 그 기운이 장대하다. 혼자서 다섯은 남자를 상대해도 끄떡없다. 이런 상황에서 여인을 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취하지 말라. 이 꾀는 아내를 취하면 아니 되는 꾀이다. 초육, 효사, 초육, 개우금리, 정길, 유유왕, 견흉, 리시부척촉. 초육은 무시무시한 여인이다. 막강한 건개의 밑바닥을 쑤시고 들어간 소인의 세력으로서 앞으로 닥치는 모든 군자 세력을 제압해버리는 파괴력을 지닌 여인이다. 그러기에 우선 이 여인이 타고 가는 쇠 브레이크를 장착시킨다. 그렇게 이 여인을 제압하고서 하느님께 점을 친다. 미래를 묻는다. 길하다. 초기에 제압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신탁이 떨어진다. 그런데 만약 이 수레를 그냥 나아가게 한다면 흉한 꼴만 보게 되리라. 음의 세력이 양의 세력을 다 제압하고 나아가는 꼴을 보게 되리라. 수척한 돼지라도 뒷발질하며 날뛰면 진실로 무서울 수 있다. 이것은 군자들에게 조금의 틈이라도 보이면 공격당할 것이므로 조심하라는 경고이다. 9.2 포유어 부구 분리빈. 9.2를 주체로 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초육은 음사의 소인이며 남자들에게는 더없이 매력적인 인물이다. 국계는 만남의 괴이며 만남은 감흥의 먼 만남이라기보다는 비의 직접 만남이다. 9.2에게는 초육과의 만남이 1차적인 과제의 상황이 된다. 9.2는 강의하며 음의 자리에 있지만 중의 자리에 있다. 바람의 핵이다. 9.2는 초육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다. 그만큼 초육은 강렬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어는 음물이다. 꾸러미 속에 고기가 있다라는 표현은 9.2가 초육의 여인을 꾸러미에 묶듯이 제압해버렸다는 뜻이다. 그러면 허물이 없다. 초육의 폐해가 차단된다는 뜻이다. 손님을 접대할 때 초육의 여인을 딴 남성들과 만나게 해줄 필요는 없다. 꾸러미 속에 묶어두는 것이 상책이다. 9.3 둔무부 기행 차저 려무대구. 9.3은 강 위에 있는 강요인이 정하지만 중을 벗어나 있다. 침착한 미덕이 없다. 상육은 같은 양인이 응하지 않는다. 만남의 대상은 여성이래야 신이 나는데 유일한 초육은 이미 9.2에 의하여 장악되었다. 이런 좌불안석의 상태를 궁둥이에 살이 없다고 표현하였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없는 것을 그 감 또한 어물쩌물하다라고 표현하였다. 근본적으로 여인을 만날 길 없고 또 악인을 만나 상처받을 일이 없으니 위태롭게 보이지만 큰 허물을 남기지는 않는다. 9.4 포무어 기흉. 9.4는 부중부정하다. 초육은 9.4에게 왔어야 한다. 그러나 9.2가 초육의 연을 만났고 제압하였고 꾸러미에 가두어버렸다. 그러니까 9.4의 꾸러미에는 막상 있어야 할 여인이 없는 것이다. 민중은 이러한 정황이 구조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9.4의 정황을 그가 무능력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이럴 때는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이 상책이다. 웅크리고 있는 것이 상책이다. 일어나서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려 하면 흉하다. 9.5 이기 포과 함장 유운자천. 9.5는 중정의 천자이다. 국계의 주체로서 힘과 정의감을 구비한 위대한 지도자이다. 소인들의 어떠한 발흥에도 대처할 수 있는 거대한 역량을 지닌 인물이다. 9.5는 음의 세력과 대립하고 무력적으로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용하여 제압한다. 기는 키보드로 만든 바구니이며 과는 참외, 오이, 박, 멜론 등 온갖 땅의 외이며 음의 세력을 상징한다. 9.5는 교만하지 않으며 아름다운 덕성을 자체 내에 함장하고 있다. 절대적인 혁명은 없다. 모두 시운의 변화일 뿐이다. 내면의 덕성을 계속 축적하다 보면 어느 시점엔가 하늘로부터 별똥이 떨어지듯이 일거의 이변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혁명은 축적의 결과로서 궤도를 벗어나는 새로움이다. 상구, 구기각, 린, 무구.
상구는 사람을 만나는데 뿔로써 만난다. 뿔은 동물 몸 최상위 강이다. 상구에게는 음과 양이 만나는 기회는 없다. 상은 위가 없고 고립되어 있다.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가 오만하다는 느낌만 받을 것이다. 그러나 상구는 소인들과 접촉하지는 않는다. 변절이나 배반은 없다. 그 행동이 편협하기는 하지만 악에 물들지 않았으니 허물은 없다.